미국의 신규 확진자 수는 이번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면서 경제 봉쇄로 인한 원유 수요 우려가 다시 발생하고 있는데요. WTI 8월물은 전장보다 1.15% 오른 39.72에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브렌트유는 1.65% 오른 41.95에 마감한 모습입니다. 원유정보업체 베이커즈에 따르면 미국의 주간 시추공수가 전주보다 1개 감소한 188개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지난주 시추공수 감소가 하나에 그쳤다고 해서 미국의 산유량이 다시 급증할 거라고 섣불리 해석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국제유가가 정당한 펀더멘탈 없이 매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원유 지대들이 본격적으로 생산을 재개하기까지 과연 얼마나 걸릴지를 가늠해 봐야 될 텐데요. 4월 중에 기록했던 저점에서 무려 300% 상승한, 즉 배럴당 $40 수준의 현재 시점에서 미국을 최대 산유국의 지위에 끌어올린 셰일유 생산이 V자 회복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주 이어지는 베이커유즈의 시추공수 감소와 또 장기적인 데미지가 발생한다는 유정 폐쇄의 증가, 그리고 화이팅 페트롤륨이나 울트라 페트롤륨 등의 다양한 채굴 업체들의 파산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셰일붐 이후에 시작됐던 2014년 이후 처음으로 미국의 채굴 업체들이 각 카운티의 할당량에 따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생산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생산량을 줄였다는 전략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요. 얼마 전 미국 에너지정보청의 미국 산유량이 하루 50만 배럴 증가했다는 발표로 산유량은 그 직전까지 5분의 1가량 감소를 했고요. 3월 중순부터 18주 연속 감소해서 683곳에서 188곳까지 감소했던 시추공수의 변화 추세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에너지 인텔리전스는 지난주 가동 중인 시추공이 고작 한 곳 감소했다는 것은 꾸준히 감소하던 산유량도 더는 떨어질 곳이 없다면서 이제 더는 줄어들 수 있는 시추공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원유 업체들이 배럴당 $40를 기점으로 산유량을 높이기 위해 나선 것은 맞지만 대부분의 업체들에게 실제로 채산성이 있는 가격대는 $50 이상에 가까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크오일이 이론의 커뮤니티 레질리언스에 따르면 영구적인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셰일 분지의 채굴 업체들이 유정을 정말로 폐쇄하는 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유정 자체는 열어둔 상태로 생산량을 줄인 상태라서 산유량이 놀랄 정도로 증가할 수도 있다는 건데, 유정을 폐쇄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시추공을 통해서 점도가 높은 이수를 흘려보내고요. 그 유층을 관통하고서 원유와 가스의 흐름을 막아야 되는데, 이러한 방식을 사용한다면 구조에 영구적인 손상이 갈 수도 있고 또 층 아래의 압박을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생산 재개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수를 흘려보낸 뒤에는 시멘트를 사용해서 금속으로 된 마개를 또 고정을 시키고요. 흐름을 막았는데 내부에서 남겨진 금속 파이프와 장비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부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생산을 재개할 때는 다른 시추공으로 시멘트와 이수를 파내야 하는데요. 운이 좋다면 원유가 다시 흘러나오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또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유정을 관리하고 다시 천공을 하거나 프래킹을 시도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그 모든 부분이 작업에 착수할 팀이 있을 때야지만이 가능한데요. 현재 상태는 유가 붕괴 이후로 1, 2년 정도 작업팀조차도 구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미국 원유 생산의 V자 회복, 우선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당분간은 이와 관련해서 미 에너지정보청의 주간 데이터를 꾸준히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금융시장 심쿵 브리핑 펄스였습니다.